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원천세 신고 시 소득 지급액 비과세 포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한동안 이걸로 뭐 이슈가 됐다고 또 하시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어느 분이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판도라님 원천세 신고하는데 소득 지급세에서 비과세 넣나요? 빼나요? 그러셔갖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판도라 격리실무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세무대행, 그 다음에 교육 업무대행, 그 다음에 뭐 회계 입력 세팅, 모든 회계의 모든 것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회계감사랑 그리고 또 저희가 장기수원 충당금 그리고 법인세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판도라님, 원천세 신고하는데 소득 지급액에 비과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포함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제가 아까 소득 지급액이라고 말한 거는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여기서 많이 보셨죠?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소득 지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비과세가 10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세에서 10대 빼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비과세를 포함한대요. 일부 비과세를 포함한대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까요, 여러분? 자, 간이세 급여 지급받은 직원 및 금액. 1번의 인원은요? 여기 인원은 뭐를 쓸까요? 우리 여러분 이거 뭐 쓸까요? 월급 받은 사람들, 그 달에 월급 받은 사람들을 쓰겠죠. 근데 만약에 유급휴가나 뭐 무급휴직이라던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하신 경우에는 과세 금액이 0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총 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총 지급액이에요. 그냥 만약에 10대만 우리의 월급 중에 비과세가 10대만 있었다면 당연히 그냥 월별 급여 상여 지급 현황에서 해당 월 선택 후 지급할 게 있잖아요. 총 우리 월급 있잖아요. 거기서 10대만 빼시면 돼요. 비과세인 10대만 빼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 넣죠. 이거는 여기 어디서 또 하죠? 연말정산, 4대 보험 신청 할 때 다 10대 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1번은 그런데 2번을 좀 볼까요? 연간 급여 현황에서 확인, 분류기준 과세 비과세. 여기 보면 과세 금액 플러스 비과세 신고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비과세는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고해야 될 과세와 신고 여기다 지급조서에다가 쓸 과세와 비과세와 쓰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의 비과세 및 감면 항목에서 지급 명세서 작성 항목에 공으로 표시되어 있는 비과세 항목을 표시한다. 자,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총 지급액은 원래는 만약에 우리의 비과세가 10대만 있다면 10대는 빼고 그 과세 부분만 신고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일부 비과세는 뭘까? 그거는 지급 명세서 작성 항목에서 작성 항목에서 표시해라 라고 동글뱅이가 되어 있는 것은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과세 미달은요. 어떤 직원이 이제 급여는 있지만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급여, 그분이 받은 급여를 제외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죠. 그래서 금액을 제외하지 말고 포함하여 신고하라는 의미. 이 직원이 뭐 갑근세나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 빼고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부 비과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총 지급란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과세 플러스 10대 비과세다. 근데 버트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총 지급란에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주택에서 주는 그 대상으로 봤을 때 비과세를 보면 뭐가 있냐면 식대, 자가용 운전 지원금, 그 다음에 야간 가산 수당 정도가 있죠. 식대는 얼마까지? 10만원까지, 자가용 운전 지원금은 20만원까지, 야간 가산 수당도 연 240, 월 20만원까지 포함이 되겠죠. 요런 비과세가 다른 뭐 회사 일반 회사는 막 연구비도 있고 뭐 육아휴직 뭐 육아 뭐 아이들 뭐 이런 거 여러 기타 등등 되게 많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공동주택을 만약 대상으로 본다면 식대, 자가용 운전 지원금, 야간 가산 수당 정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비과세 근로소득 중 포함 여부 검토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디 있을까요? 국세청에 있어요. 자, 비과세 항목 중에서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12-3 보면 123인가? 12-3인가? 이거 좀 볼까요? 잠깐만요. 한 칸 뛴 거 보면 12-3이겠죠? 어쨌든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세법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대신 실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거를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어저께 물어보신 분도 꾸준히 보시고 공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좀 헷갈리더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를 좀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 거죠. 소득세법 시행령 자가운전 보조금은 포함 안 된다 이렇게 써있죠. 자, 다음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 수당은 포함되네요. 아, 얘가 포함되는구나. 그 다음에 비과세 식사대에 10만원은 포함 안 되네. 현물급식은 포함 안 되네. 즉 무슨 말이냐면 비과세 중에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우리가 잠깐만요. 여기 앞에 좀 볼게요. 여기 소득 지급에다가 써야 되는 일부 비과세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X표가 친 거는 포함이 안 되고 동그라미 표가 친 거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식사대하고 현물급여 아니면은 자가운전 보조금 정도밖에 없는데 얘네는 모두 다 포함이 안 된다. 하지만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 수당 요거는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과세 근로소득 중 포함 여부 검토표를 보면 식대, 자가용 지원금은 표시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고요. 단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 수당 등은 비과세인데 포함된다. 표시되는 비과세다라는 얘기죠. 연말정산 시에도 비과세 기재하죠, 여러분. 이거 그 소득 총액 신고할 때도 비과세 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예 여기다가 같이 더하지 않고요. 별도로 비과세 항목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재를 하는데 여기다가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모든 걸 기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 이 검토표에 있는 동글뱅이 쳐진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넣는다 이거예요. 포함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연말정산 시에도 비과세 기재를 하는데 식대는 미기재하고 포함되는 근로자의 야간 수당 등은 비과세지만 여기에 집어넣는다. 그 비과세 칸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야간 가산 수당 중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급여가 경비미화원의 야간 가산 수당 중 월 20만원, 연 240만원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월급을 많이 받는 215만원인가? 제가 이거 아까 찾다가 제가 210만원인가 215만원인가 이거 둘 중에 하나로 봤는데 어쨌든 월 급여가 총 급여가 215만원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여기 해당이 돼요.
급여가 높으면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경비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는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쉽게 그냥 표현하려고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는 거는 219만 원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야간가산 수당 중에 비과세, 즉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 수당에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월급을 조금 받아요. 그런 경리나 기사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뭐 200만 원 받는, 180만 원 받는, 난 경리가 우리 180만 받아요. 근데 이런 분도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 수당 등에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잖아요. 근데 경비랑 미화만 들어갑니다. 아마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분이 비과세가 되면은 세금 같은 게 다 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분이 월 뭐 24만 원 정도를 야간가산 수당으로 받는다고 해도 이 중에 20만 원만,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로 인정하는데 경비나 미화가 급여를 215만 원인가로 제가 봤는데 210만 원인가 제가 이거를 자세히 못 봤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10만 원인가 215만 원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요 이하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분들을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가산 수당으로 봐요. 근데 급여 그리고 월 20만 원에서 연 240만 원까지. 근데 아무리 월급을 조금 받아서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사나 경리분들은 포함이 안 된다. 왜냐하면 청소랑 미화원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홍진에서 이거를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 보시면 인사급여 공통정보에 급여 기초정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행추가 누르시고 야간가산수당 비과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목 코드는 뭐 야간가산수당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여부 오케이, 과세대상 오케이, 일수계산 오케이, 연말정산 오케이, 퇴직정산 오케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과세 한도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20만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0만원 표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야간 근로수당을 과세와 비과세로 나누어서 기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도 요 야간가산 수당의 비과세인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20만 원까지만 한도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보시면 그 인사관리인가 조회 여기 가시면 급여조회인가 거기 가시면은 그 원천징수 영수증 나오잖아요. 거기서 요 야간가산수당 비과세 중에 20만 원은 우리 포함되어서 여기 소득지급액에 포함되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 과세랑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이렇게 두 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 보시면 비과세 한도를 체크를 20만 원으로 해준다. 만약 못하신다. 난 어려워서 이거 못해요 하시는 분은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분들은 대부분 야간근로밖에 없잖아요. 그죠?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비과세 안 되죠. 근데 우리 미화 여사님이 하는 거는 되겠죠. 근데 그 미화 여사님이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처리를 안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간 근로수당은 매달 동일하게 매달 뭐 20만 원씩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대상 직종,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직의 대상 직종은요,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아파트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파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30인 미만만 되잖아요. 상시근로자가. 얘는 30인 이상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소득세라고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볼까요? 어떤 건지. 여기 소득세. 아이고, 안 보이네요. 옆에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는 월별, 급여, 급상여 지급 현황에 적는 소득세. 우리 갑근세, 주민세 나오잖아요. 그 갑근세를 적으라 이겁니다. 상용직 급여, 입력 메뉴 하단 급여 총액의 탭의 소득세. 중도퇴사는 여러분 이거를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중도퇴사라고 해서 이분이 김말동 씨가 뭐 8월 15일 날 퇴사를 하셨어요. 이 전체 급여에서 이 김말동 씨 급여 중간정산한 거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해당 기간 중도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자료. 이분이 퇴사하는 게 8월 15일이면 그 이전 1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죄송합니다. 이분이 받은 급여와 여기서 이제 비과세 빼겠죠. 그리고 소득세 나올 거 아니에요. 연말정산. 그러면 보통 뭐 환급이 나오기도, 대부분이 근데 중간에 퇴사하면 환급이 나오시죠. 이 금액을 넣어서 넣으란 얘기죠. 연말정산 현황에서 과세소득과 소득세 확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일용근로는 해당 기간 일용직 인원 및 급여를 쓰는 거고요. A0의 공사의 연말정산은 기간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써지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죠. 자, 퇴직소득은요, 해당 월에 퇴직금 지급받은 직원에 대한 소득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 퇴직금 뭐 프로그램, 이건 더 좋은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요, 퇴직금 계산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총액, 이분이 받을 퇴직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득세, 주민세 해가지고 다 입력하는 거겠죠. 퇴직금 DB하고 퇴직금 DB, 퇴직연금은 퇴직소득 그 외 A22에 넣고, DC 퇴직연금은 퇴직소득 연금계좌에 넣어라. 그리고 A60의 배당소득은 배당이 있는 경우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예요? 판도라님, 원천세 신고하는데 소득 지급액에 비과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포함하나요? 뭘 포함해야 되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천세 신고서는 비과세가 포함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비과세라는 거는 국세청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포함되는 거, 비과세 근로소득 중 포함 여부 검토표가 있는데, 이거 거기서 동그라미 표 친 것만 포함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많잖아요. 포함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비과세 항목도 많고. 지금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이 식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총 지급액에 포함하지 않고,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은 월 20만 원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 근데 여러분, 야간가산수당이요, 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겠어요? 과세로 가겠죠. 그럼 원래 여기에는 뭐 써야 돼요? 과세에다가 여기 포함되는 비과세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야간가산수당은 다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대신에 이게 이제 보통 일자리 안정지원금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간가산수당 중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그 급여가 경비랑 미화원만 가능하고요. 이 중에 월 20만원, 연 240만원까지만 산입이 된다. 연말정산 신고할 때도 여러분 야간가산수당은 비과세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과세에서 저희 총액에서 비과세 빼고 나머지 그 과세 부분만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분 말한 대로 그 비과세 중에서 표시돼야 되는 거는 쓰는 겁니다. 단지 비과세로 항목에다가 연말정산 때는 써요. 그리고 공동정보관리의 급여 기초정보에 가셔갖고 여기서 그 누르시면은 생성되는데 거기서 야간가산수당 이제 비과세 만들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20만원 있잖아요. 비과세 한도를 반드시 여기 20만원을 써 주셔야 한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 대상은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만 생산직 근로자 대상, 그것도 월급을 조금 받는 그런 분들,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을 정도의 월급을 조금 받는 분들만 생산직 근로자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경리랑 뭐 기사나 이런 분들 중에 월급이 혹시 적더라도, 적어서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더라도 생산직 근로자 그 대상 직종은 아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소득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도퇴사라는 거는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금액 입력하는 거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퇴직소득은 이번에 저희 어떤 분 중에서 이거 그 소득세 신고 안 하신다고 하신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다 이거 가산세 나와요. 들키면.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정산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퇴직금 정산 보시고, 퇴직금이나 우리 DB형은 연금소득 그 외에 넣으시면 되고, DC 퇴직연금은 퇴직소득 연금계좌에 20일에 넣어라. 자,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는 원천징수 신고서 낼 때 그냥 당연히 과세를 빼고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일부 비과세가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포함되는, 여기다 동그라미 표고 써있는 그 부분만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비과세 근로소득 중 포함 여부 검토표에 이 동그라미가 쳐있지 않으면, 이거는 국세청의 자료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되게 많은 말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되고요. 요즘 다정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마음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맨날 11시까지 일하고 너무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그렇게 그런 댓글이나 뭐 써주시면 굉장히 마음이 제가 기쁘더라고요.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 하루하루 더 행복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